좀 많이 풀어도 괜찮아서 일단은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할 거는 기출픽이랑 자이스토리인데 근데 앞에까지는 시험 가지고 뭐 기출픽은 숙제로 하고 선생님이랑 자이스토리 좀 몇 문제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유전 빼고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수특 정도까지 풀어주는 게 좀 좋긴 하지. 그러니까 수특은 뭐 그냥 따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는 기출픽이랑 자이스토리만 사오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기출픽이랑 자이스토리. 선생님이 그 숙제는 따로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는 자이스토리로 1, 2단원 쪽 3단원 신경기까지 있거든요. 보통 신경기라고 생각하면 돼. 중간반원 정도니까 신경기까지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은 올해 나온 스택까지도 풀어주는 게 조금 좋다. 스택 사는 게 좀 부담, 그러니까 얘네들 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은 선생님이 PDF로 줄 수도 있으니까는 필요한 사람은 말하면은 줄 테니까는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 당연히 학교 수업은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 학교 수업 잘 듣고서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특성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 들어줘야지. 학교 수업 때 괜히 뭐 문제 풀겠다고 다른 문제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업 때는 수업을 복습으로 활용하는 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학교 수업을 그냥 약간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지 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암기한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쭉 봐주면 되고 그랬어 지훈아? 앞에 쭉 볼 때 잘 하시네. 내가 다 알고 있던 거 잘 하시네 이렇게 들었어? 그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잘 하고 있는 거니까는. 그러면 항상성 나왔을 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는 그거니까 조금 선생님이 스피디하게 나갈 텐데 만약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나왔을 때 호르몬이랑 항상성 나오는 건데 일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분 미세에서 생성돼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분 미세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게 호르몬인 거고 내분 미셈은 그 왼쪽에 나와 있지만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조직을 이제 내분 미셈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외분 미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분 미셈, 그러니까 내분 미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안쪽으로 분비해 주는 거고 진짜 안쪽, 뭐 소화기관 이런 데가 아니라 조직이나 기관 안쪽으로 분비해 주는 거를 내분 미셈이라고 하는 거고 외분 미셈 같은 경우에는 몸 바깥쪽 침샘이라던가 눈물샘, 땀샘, 소화샘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분 미셈에 해당한다는 거지.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분비관이 있어. 분비관. 외분 미셈은 분비관이 있고 내분 미셈은 분비관이 따로 없는 거거든. 이게 조금 구조적 특징이니까는 분비관이 없으면은 내분 미셈, 분비관이 있으면은 외분 미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 미셈이기도 하지만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 미셈 이기도 하니까 둘 다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분 미셈에서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외분 미셈에서는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 거니까 둘 다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내분 미셈에서 생성돼서 혈관으로 분비되는 거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 혈액에 따라서 온몸으로 만들면서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세포라고 하는 거는 밑에 그림만 봤을 때 지금 내분 미셈 A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호르몬
A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 호르몬 A라고 하는 거는 표적세포 A한테 가서만 작용하는 거야. 표적세포 B한테는 안 간다는 거지. 내분비샘 A에서 나왔으면은 걔는 A에서 표적세포 A한테 가서만 작용해야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표적세포 B한테만 작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자가 내분비샘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자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간에 가서 작용하는 거거든. 그럼 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다 또는 뭐 표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가 뭐 소장에서 가서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간한테만 가서 작용하는 거니까 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표적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단어 의미가 어떤 건지 알면 되는 거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결핍증이랑 가다증이 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항상성을 조절해 준다는 거지.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그래서 3번에서는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그 신경계는 배웠었잖아. 그래서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있는 건데, 지금 신호전달 매체 같은 경우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고 했었고, 우리 뉴런 같은 경우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세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뉴런이 거고, 신호전달 속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비교적 느린 거야. 왜냐면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막전이 그래프에서 봤지만은 거의 밀리세컨 단위란 말이야.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을 타고서 계속해서 둥둥둥 이동하는 거니까는 비교적 신경보다는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표적 기관이 있으면은 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뭐 어디든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있는 그 부분에서만 작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작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조금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효과의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은 우리 알지만은 단위 자체가 밀리세컨 이렇게 탈공됐다가 작용됐다가 그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니까 빨리 사라지는 반면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특징은 호르몬은 표적세포에만 작용하고 신경은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이랑 전도가 좀 차이점이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내분비샘이랑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샘마다 이제 당연히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같은 경우에는 간내 시상하부라고 했었지? 저번에 우리 뇌할 때 간내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했었으니까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 자체도 간내 시상하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그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게 뇌하수체라고 했어.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뇌하수체라고 했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도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밑에 나오는 그 호르몬들을 암기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워낙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들만 선생님이 먼저 당연히 다른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걸 먼저 표시하려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그치? 에피오신, 인슐린, 글루카곤, 그다음에 티옥신. 당연히 나머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기관이랑 나오는 기관이랑 호르몬의 이름이랑 그 호르몬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이 세 개를 세트로서 암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 학교에서 다른 거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럼 그까지도 암기해줘야지 당연히. 그래서 봐봤을 때 지금 뇌하수체부터 먼저 봤을 때 이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게 뇌하수체라고 했었는데,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앞쪽에 있는 전엽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뒤쪽에 있는 후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거든.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은 당연히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생장을 촉진해주는 거고, 그다음 또 막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름 자체의 그 기능을 나타내는 그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서 막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래. 그럼 갑상샘을 그냥 자극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갑상샘을 자극하는데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대.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잠깐 왼쪽 가서 갑상샘 잠깐만 봤을 때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인 거거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티록신 분비 촉진한대. 왜 그런 거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근데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 거야. 그러면은 갑상샘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게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 성화 얘기해야겠지? 이해한다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시키는 거야. 얘 이름 그대로는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거야. 근데 갑상샘을 자극시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이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은 갑상샘 자극을 받아.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 호르몬이 있을 거잖아. 그 이름이 티록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 거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하는 게 얘만 빼면은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래. 그럼 부신거칠을 자극을 시키겠지. 부신거칠을 자극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네. 그럼 얘도 똑같겠다. 지금 잠깐 내려가서 봤을 때 지금 부신 거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럼 부신 거칠을 자극을 시키게 되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자체의 기능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봐줘도 괜찮다는 거고,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주겠지. 생식샘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같은 경우에 정소인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 난소인 거잖아. 거기서부터 당연히 성호르몬이 나올 테니까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영어로 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GH 아니다 쓸데없는 거 쓰지 말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얘는 TSH라고 해요. TSH. 영어 약자인데 굳이 플레임은 알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약자는 꼭 기억을 해야 돼. TSH라고 하는 거. 그럼 내려가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랑 옥시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항이뇨 호르몬 좀 만져봤을 때 항이뇨래. 그럼 이뇨라고 하는 거는 오줌을 배출하는 거를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앞에 항이 붙었으면은 이뇨작용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렇지? 이름 자체가. 그러고 기능을 봤더니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해준대. 그럼 콩팥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한다는 거는 콩팥이 오줌을 저장시키는 공간인 거니까, 기관인 거니까 여기로부터 물을 재흡수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쪽으로 물을 재흡수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맞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줌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인 거니까 만약에 불순물이 한 이 정도가 있고 물이 이 정도가 있다고 해보자. 그 오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은 원래 나가.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불순물을 그냥 냅두고 이 물을 우리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물의 양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오줌이라고 했을 때 맞을까?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겠네.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해되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항상성할 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한 거고, 어쨌든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이 콩팥에서 수분 제어 촉진이다라고 하는 건 꼭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수축 촉진해준대. 자궁 수축을 촉진시켜준대.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만시에
이제 태아가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궁 수축이 촉진이 돼야지만 옥시토신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많잖아 뇌여수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우려면 조금 힘들다는 말이지. 힘드니까 사극 봐 사극. 사극 본 적 있어? 사극 본 적 있어? 지금 사극 봤어? 사극 보면 보통 왕이 날씬해 뚱뚱해. 그러면 왕이 날씬해 뚱뚱해. 보통 뚱뚱하잖아 잘 먹으니까는. 그냥 그 왕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왕이 있는데 얼굴이 이만해. 되게 뚱뚱하단 말이야. 턱이 접혀있어. 되게 뚱뚱해. 그래서 왕을 뭐라고 하냐면 옥황상제라고 하냐고. 옥황상제가 뚱뚱하니까는 뚱뚱한 걸 후덕하다 보이거든요. 후덕. 옥황상제 후덕. 그러니까는 옥시토신 황인효 말 황인효가 후엽에서 그런 거야. 뭐지? 옥시토신이나 황인효가 후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 그냥 다 전염이라고 하면 되니까. 옥시토신이랑 황인효만 후엽에 나오는 거니까 후엽은 두 개만 외우면 되니까 나머지 다 전염인 거니까. 어쨌든 내가 후엽을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염을 나머지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갑상샘 봤을 때 갑상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달려있는 기관을 갑상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목이 있을 때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있는 거를 갑상샘이라고 하고 거의 지금 콩알처럼 여기 양쪽에 4개 이렇게 붙어있는 걸 부갑상샘이라고 하거든. 파란색은 부갑상샘. 갑상샘에 붙어있다라고 해서 부갑상샘. 그럼 이 갑상샘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 거예요. 티록신. 아까 얘기했지만 갑상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인 건데 이 티록신의 기능은 물질대사 촉진이거든요. 물질대사 촉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촉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알잖아. 그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최대한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외우지 말고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게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세포호흡 촉진하는데 그럼 세포호흡 같은 경우 우리 뭔지 아니까 ATP랑 열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에너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ATP도 있지만 열에너지도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용된다고 했었지?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용된다 했어? 체온 유지에 활용되는 거잖아, 그렇지? 체온 유지에 활용돼. 근데 만약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갑상샘을 자극시켰어. 그럼 갑상샘을 자극시키게 되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지?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세포호흡이 많이 촉진이 될 거야. 세포호흡이 촉진되게 되면은 ATP도 나오지만은 열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상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항상성이라든가 그런 체온 조절 파트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세포호흡 촉진을 하게 되면은 체온도 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도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혈장에 있는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준다.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을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혈장 내 칼슘 농도가 증가시켜준다는 거지.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랑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거니까 얘네 같은 경우 뭐라고 하는 거야?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거랑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인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 선생님도 당연히 외우기가 어렵잖아. 왜냐면은 칼스토닌이면은 왠지 칼이 들어가니까 거기 칼슘이랑 관련된 건 알겠어. 근데 칼스토닌이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건지 낮춰주는 건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칼스토닌을 한번 쓰면 돼. 칼스토닌이 낮춰주는 거잖아. 높여주는 건지 낮춰주는 게 헷갈리니까 칼스토닌 한번 쓰면 돼. 칼스토닌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칼스토닌은 이렇게 써요. 칼스토닌인 거니까 이렇게 칼스토닌 낮춰주는 거잖아. 칼스토닌 여기 있지. 칼스토닌은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뭐지? 칼스토닌 이렇게 낮춰주는 거니까 칼슘 거 낮춰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까먹던데? 아닌가? 어쨌든 칼슘 농도는 낮춰주는 거고 파라토르몬은 높여주는 거. 또 이제 파라토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로 부갑상샘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영어로 뭐 PTH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됐고 그다음 이거 얘기하는데 아까 항인용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약자가 ADH라고 하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부신 봐봤을 때 부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콩팥이 양쪽에 있으면은 그 콩팥 위쪽에 약간 모자처럼 달려있는 게 있어. 얘를 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부신이라고 하는 거고 콩팥 위쪽에 모자처럼 달려있는 걸 부신이라고 한다는 거. 그럼 이 부신을 봐봤을 때 부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질이랑 속질로 나눠져. 부신 같은 경우에 겉질이랑 속질로 나눠지는데 뭐 대뇌랑 척수처럼 바깥쪽 부분이 겉질이고 안쪽 부분이 속질인 건데 이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거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름인 거야, 이름.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줄여서 당코코라고 하지. 이 당코코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뭐냐면 혈당량 증가야.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무코코, 그러니까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나트륨 제어수를 촉진해주는 거야. 콩팥에서 나트륨 제어수를 촉진해준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근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슷한 걸 본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미 배웠잖아. 그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에피네프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거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신 속질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변형돼서 만들어지는 게 부신 속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이후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신 속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할 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실제로 기원 자체가 거기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도 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그냥 에피네프린이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교감이면은 긴장 상태 유지해주는 거니까 긴장 회복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니까 혈당량 증가하게 되겠고 심장박도 촉진되는 거지. 그게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교감신경의 역할인 거잖아. 혈당량 증가, 심장박도 촉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고 에피네프린은 중요하니까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도 뭐 중요하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혈당량 감소다라고 하는 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 증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냐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꿈으로써 혈당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이미 글이라고 쓴 거는 글리코젠 얘기하는 거지.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항상성할 때 똑같이 나오는데 이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자 같은 경우에는 랑겔한스섬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거든. 이 뒤에 혈당량 조절할 때 나오겠지만은 랑겔한스섬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랑겔한스섬 세포에 알파 세포라고 하는 거랑 베타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근데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그 랑겔한스섬의 베타 세포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거야.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그리고 또 배우겠지만 항상성 조절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랑 호르몬이 같이 조절하는 거거든. 그럼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혈당량 감소인 거니까 교감이 흥분해야 돼, 부교감이 흥분해야 돼. 혈당량 감소는 정말 누가 해야 되지? 어떤 게 해야 되지? 부교감이야 교감이야? 교감? 아까 에피네프린이었으면 교감이었잖아. 얘는 혈당량 증가인 거거든. 교감이면 혈당량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대학 전공 서적에 싸움, 혹은 도망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잖아. 싸움, 혹은 도망. 그럼 싸움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많이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을 우리 혈관으로 많이 보내줘야지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교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혈당량 증가에 해당하는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거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이 작동했을 때 된다라고 하는 거까지 이자는 너무 중요하니까는 꼭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한테 있는 정소 같은 경우에는 생식샘인 거지. 생식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자 2차 성징을 발현하는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남자의 그 테스토스테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인 건데 그다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시에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시에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준다. 왜냐면은 이제 태아가 착상을 하게 되면은 엄마의 자궁 내벽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니까 자궁 내벽을 계속해서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저런 호르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기랑 잘 되는 거지. 기랑 좀 두 가지인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은 양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는데 결핍증이나 또는 과다증이 생긴다고 했었었는데 하나씩 봐봤을 때 먼저 티록신에 관련된 질병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와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근데 결핍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덜 외우는 게 좋으니까 우리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갑상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건데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갑상샘이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더 못하고 있는 거야?
더 잘하고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갑상선의 기능 자체가 티록신 분비 촉진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하는 게 기능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항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이 나올 때가 질환 이름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티록신이 잘 안 나와? 그럼 갑상선의 기능은 티록신을 분비해야 되는 건데 못 분비하고 있으니까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증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체내 물질에서 항진된 상태인 거지. 왜냐면은 티록신의 기능 자체가 세포 촉진, 물질에서 촉진이었었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체온이 상승한다, 맞지? 아까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 맥박수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왜?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안구 돌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데, 대신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세포호흡을 잘 안 하겠네? 그러니까 세포호흡 잘 안 하니까는 추위를 잘 느끼게 되겠지? 열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체중이 반대로 증가하는 거고. 그거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뇌하수 전염에서 나오는 거였었는데,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를 거인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키가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지. 반대로 결핍됐을 때는 소인증 또는 외소증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잘 안 자라는 거. 근데 과다했을 때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단 비대증이랑 거인증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거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판이 안 닫힌 상태에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판은 닫힌 상태야. 이미 성장판이 닫힌 상태면은 뼈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성장판이 닫혀서 뼈는 더 못 자랐는데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뼈가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못 자라는데. 그러니까 이 뼈의 말단 부위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뼈의 말단 부위가.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성장판이 닫힌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단이 비대해진다. 몸의 말단부터 커진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광대라던가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이런 마디 같은 것들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이미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 생장이 끝난 후에 생장 호르몬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이 호르몬 ADH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 후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항이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럼 항이 호르몬의 기능은 뭐였어? 콩팥에서 수분 제흡 촉진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핍이면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못 하겠네. 그럼 상상을 계속 하는 거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수분 제흡수를 못 하게 되면은 원래는 콩팥에 있던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우리 몸 쪽으로 끌어당겼었는데 이제 못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럼 오줌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네. 맞을까? 그걸 요공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질환의 이름을.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저하돼서 많은 양의 오줌을 자주 넣는다는 거야. 그걸 요공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호르몬의 기능이 어떤 건지만 알게 되면은 아예 결핍됐을 때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된다는 거지. 그거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결핍. 인슐린 같은 경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고, 애초에 당뇨라고 하는 게 포도당이 이제 오줌 속에 있다는 거잖아.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거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원래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호흡에 써야 되는 건데 걔가 이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는 이제 꼼꼼하게 사실 암기를 해주는 게 일단 우선인 거니까 암기부터 먼저 해주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항상성 봐봤을 때,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항상성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체온이랑 삼투압이랑 혈당량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계랑 신경계가 둘 다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 내분비계는 호르몬 얘기하는 거고 신경계는 뉴런 얘기하는 거지.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얘가 내분비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건지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까지도 물어보니까는 좀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 이건 우리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항상성 하면은 다음 중
부추가 반대 시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 항상성 유지 원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랑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 대목이 똑같은 말인 건데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거래. 처음에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냉난방기가 있어. 냉방이랑 난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25도씨를 내가 딱 맞춰놨어. 그럼 25도씨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잖아. 근데 만약 26도씨로 지금 방 온도가 올라갔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에어컨 키겠지? 에어컨 킬 거잖아? 에어컨 켜. 에어컨 켜서 만약 25도씨 됐는데 24도씨까지 또 떨어졌어. 그럼 에어컨을 끄겠지?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서 나타난 결과가 24도씨인 건데 그 24도씨가 됐으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에어컨을 끄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거보다는 밑에 봐봤을 때 예시 봐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항상성은 항상. 그래서 그 예시 봐봤을 때 아까 안 나왔었던 건데 시사하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영어로 TRH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TSH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앞에서 배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를 해석을 해봤을 때 이 TSH를 방출시키도록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아까 TSH 같은 경우에는 뇌하출 전염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러니까 시상하부에 있던 TRH가 TSH의 분비를 촉진해준다는 거지 그냥. 괜찮지? 아까 했던 원리랑 똑같은 거니까. 봐봐 1번에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TRH가 뇌하출의 전염을 자극하게 돼서 TSH의 분비를 촉진한대. 그러니까 여기 시상하부가 있으면은 반대 시상하부에서부터 TRH가 나오게 돼. 그럼 이 TRH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염을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전염이 자극되게 되면 TSH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 TSH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갑상샘으로 갈 거잖아. 그럼 갑상샘을 자극시키게 되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킬 거야,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별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 시상하고는 모른단 말이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 내가 전혀 몰라. 갑상샘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상하부가 티록신이 없어서 시상하부가 TRH 분비한 다음에 뇌하수체 전염에서 TSH 분비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왔어. 근데 티록신이 나온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은 양으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고 뇌하수체 전염에서 TSH가 나와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자마자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으니까 티록신이 이미 충분하니까 갑상샘이 시상하부한테 가가지고 또는 뇌하수체 전염한테 가가지고 이제 티록신이 나왔으니까는 더 이상 TRH랑 TSH를 분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미 티록신이 나왔으니까는 티록신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TRH랑 TSH를 분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왜? 계속해서 TRH, TSH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티록신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럼 병 생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상샘의 결과 만들어진 티록신이 오히려 원인이 되는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염을 억제한다는 거야.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티록신이 안 나와.
티록신이 안 나왔어? 그럼 티록신 안 나오지. 그럼 갑선생님이 시상하고랑 내었을 때 전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 지금 티록신 안 나오니까는 빨리 TRH랑 TSH 분배하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럼 그때는 오히려 촉진이라고 할 거잖아, 그렇지? 이해될까? 그 원리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밑에 기량작용은 알잖아.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게 되면 나머지는 없지 않은 거. 그 인슐린 글루카곤, 교감, 부교감, 칼시토닌, 파라토론. 아까 얘기했던 거. 마지막 오른쪽 거 봐봤을 때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이상이 있는데 갑상샘 종이라고 되어 있어. 갑상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질병인 건데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에 많아.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 그래서 지금은 뭐 영양분이 워낙 풍부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종이 되게 많았거든. 해조류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오딘 섭취가 안 되게 되면은 티록신이 안 나와. 그럼 아까 티록신이 안 나오게 되면 갑상선이 비대해진대. 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오딘 자체가 없으면 티록신이 아예 안 만들어질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갑상선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시상하고랑 내어실 전염판에 가서 나 지금 티록신 안 나오니까는 빨리 티록신 만들어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럼 오히려 촉진시킬 거야. 시상하고랑 내어실 전염. 그럼 TNH랑 TSH를 계속 분비해. 그럼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근데 티록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아이오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갑상선은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는 뇌합실 전염이랑 시상하고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티록신 안 나오니까는 빨리 티록신 만들어라고 지금 TRH랑 TSH는 계속 분비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계속 분비돼. 근데 그런데도 티록신은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아이오딘이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갑상샘은 계속 자극을 받는 거야.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는 갑상샘이 비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샘 종이 된다. 그게 음성 피드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티록신이 안 나오는 거니까 시상하고랑 내어체는 계속해서 TRH랑 TSH를 만드는데 갑상샘 자체는 티록신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갑상샘만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거니까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갑상샘 종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밑에 사진처럼 보면 아까 목부에 나비 넥타이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꼭 억제시키는 게 음성 피드백이 아니라 억제 또는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그 나타낸 결과가 뇌하실 전염이라든가 시상하고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꼭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그 132쪽에 자료 1번 빨리 해볼까? 132쪽에 자료 1번? 좀 적었지 않았을까?
선생님 조금 스피디하게 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해 안 되면 이게 좀 괜찮아? 같이 한번 봐볼까? 같이 한번 봐보자. 지금 시사나보에서 TRH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할수 전혀 자극받게 되면은 각상생에서부터 티옥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티옥신이 뭐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나왔을 때 2번은 음성 피드백일 것 같고 3번에서 티옥신을 주사하게 되면은 TRH랑 TSH는 어떻게 돼? 그럼 이제 티옥신 많이 나오니까 티옥신 많네? 그럼 티옥신이 뭐라고 할까요? 그만 나오라고 할 거잖아. 그럼 TRH랑 TSH는 감소하겠네. 그죠? TSH의 뾰족경은 갑상샘이다. 맞는데? 그렇지? 티록신의 분비량은 기람자죠. 음성 피드백인데?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면 물질에서 촉진인데? TR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티록신 분비량 증가하는 거 맞잖아.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 전염이 자극을 받고 뇌하수 전염이 자극받게 되면 TSH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시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갑상샘에서부터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할 거니까 4번 맞는 거고 티록신의 분비량은 정상 수준보다 적어. 그때는 뇌하수 전염이 촉진된다. 그럼 티록신이 적어. 티록신이 적게 되면 티록신 빨리 만들려고 뇌하수 전염이랑 시사하고한테 가서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TRH랑 TSH가 두 배 높아진다는 거지. 그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고 아이오딘 섭취가 오랫동안 부족하면은 각상증에 걸릴 수가 있다. 맞는 거지? 좀만 쉬었다가